네, 안녕하십니까. 밸류바인의 구자룡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 자기 실현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욕구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정 경험 트렌드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절정 경험,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이 과연 절정 경험일까? 이제 이 트렌드를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 브랜딩이라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찾았습니다. 절정 경험 추구가 무엇인지, 또 이 자기 실현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소비의 개성화, 즉 소비에도 이제는 개성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사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브랜드에 관심을 갖느냐, 이것을 우리 이제 진정성 브랜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 브랜딩이라는 고민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이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절정 경험, 경험이 절정에 달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게 절정일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성취감이 높았던 순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정, 즉 자기 실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취를 해내는 그 순간에 심리적으로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절정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겠고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완전한 몰입, 나아가서 완전한 나를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정 경험, 즉 이러한 절정이 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소비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절정 경험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매슬로우의 이 욕구 5단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기 실현 욕구가 바로 절정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절정이 되는 이 자기 실현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단계별로 가능하다라고 매슬로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리적인 욕구가 달성이 되면은 안전에 관련되는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이러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락 욕구라고 그럽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이제 존중에 대한 욕구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 사회로 가고 있고 개인마다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단계로 진입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자, 그렇다면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 차원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뭔가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에는 결국 도전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도전이 없이 상위 욕구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즉 도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개인마다, 브랜드마다, 조직마다 비전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비전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정 욕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궁극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자기 실현이 되는 그 부분에 도달할 때 가능한 부분이다. 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샤오미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 레이진 회장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만 40세의 나이에 현재의 이 샤오미를 창업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한 번의 창업 실패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을 했지만 역시 성공적인 사항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도 태풍의 길목에 서면 날 수 있다. 돼지가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런데 태풍의 길목에 들어서 있으면 분명히 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돼지는 바로 샤오미가 돼요. 샤오미가 태풍의 길목은 어딜까요?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그럼 기존의 두 번의 실패는 바로 이 태풍 길목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트렌드로 이야기하면 바로 트렌드가 일어나는 우리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패드가 아니라 트렌드가 되고 메가 트렌드가 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돼지도 분명히 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사항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진이 샤오미에서 고민한 제품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즉 모바일 기반으로 인터넷을 가능하고 통화를 가능한 스마트폰에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노키아에서 이미 실패했고 아이폰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에 삼성이 들어와서 전체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고 LG전자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미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레드오션과 같은 시장에 들어와서 블루오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것은 이 기업만이 생각한 절정에서의 어떤 경험, 즉 비전이라는 게 있겠죠. 자, 이 회사의 비전은 단가를 최소화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샤오미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절정 경험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소비와 자기 실현 가치를 결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실현 욕구가 아주 높으면서도 이것을 소비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즉 남다른 경험을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유라시아 횡단하는 너무나 무모한 도전인데 정작 이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오토바이를 사전에 탔던 사람이고요. 두 사람은 처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토바이를 어떻게 잘 탈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실제적으로 세 사람이 유라시아를 횡단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 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4,265km나 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런 트레일을 175일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산티아고 길이 8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200km가 넘는 이 대장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정 경험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절정 경험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개인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에,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러한 활동이 강력한 어떤 심리적인 의존이 되고 있을 때에, 즉 일상생활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활동에서 절정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라톤을 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트레킹을 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는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런 활동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바가 바로 자기 실현이 되고 있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즉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절정 경험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추얼, 즉 종교적인 의례 혹은 의식과 같은 행동입니다. 즉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생 딱 한 번 하는 경우는 우리는 절정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에서 의도적으로 제품과 브랜드를 통해서 절정 경험을 일으키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 과정에 바로 엔돌핀이 분비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소비 과정에. 물론 여기는 구매와 사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소비 과정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구매, 무의식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쪽에서 이야기한 바로 리추얼, 즉 종교적인 의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절정 경험은 대체로 매니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매니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매니아가 되는지, 또 매니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어떤 브랜드일까요? 할리 데이비슨, 물론 오토바이입니다. 한때는 불량배들이 타는, 조폭들이 타는, 폭주들이 타는 이런 불량한 제품으로 오인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조직이 바로 호그라고 하는, 즉 할리 아너스 그룹이라고 하는 동호회 조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사에서 동호회 조직을 만들었고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호회가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할리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소리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즉 오토바이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의 중심에 바로 호구가 있다.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톰 피터스가 바로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 자체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경험 문화가 할리를 현재의 기업으로 살렸고 그 중심에 바로 호구가 있는데 이 호구는 83년도에 출범을 해서 현재 130개국에 100만 명 정도 회원이 있고 국내만 해도 한 12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프는 사륜구동의 전형인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물론 사륜구동 차량은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륜구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제적으로 도시에는 잘 없습니다. 지프에서는 바로 얼번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도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프 캠프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륜구동을 오프로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할까 고민해 보면 바로 이 브랜드의 정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슬로건, 정신을 표현한 슬로건은 Don't hold back, 즉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산이든 강이든 늪이든 사막이든 오프로드를 질주하고 싶은 그 욕망과 모험과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다음 이 차를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뱅앤올ufsen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디오의 최정점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뱅앤올ufsen에서 베어 리빙룸이라는 것을 각 매장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동일한 컨셉으로 동일한 상황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데 바로 최고의 영상과 음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간에 와서 뱅앤올ufsen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제품이, 이 브랜드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경험을 해보는 그 순간이 있어야, 즉 절정 경험에 도달되어야만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뱅앤올ufsen은 이 공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스와로브스키는 주얼리, 그것도 크리스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와로브스키에서 관광 사업도 합니다. 바로 크리스탈 월드라고 하는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와로브스키의 문화는 바로 비즈니스와 문화의 이상적인 조화, 이게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연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고, 바로 이런 테마파크는 동화와 같은 이런 상황을 연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앙드레 헬레라는 분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했고, 사고를 넓히고 크리스탈의 무한한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대규모 문화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바로 크리스탈 월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고객들에게 크리스탈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접점을 만들어 주고자 이와 같은 관광업을 병행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절정의 경험을 하지 않는 고객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절정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터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브랜드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이 브랜드의 철학을 실현하면은 절정 경험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많은 예제들이 바로 그러한 브랜드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나아가서 즐거운 마케팅 경험, 즉 소비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그 과정에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구매의 편의성도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면 절정 경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철학과 실제 사용에서의 어떤 즐거운 경험, 그리고 구매의 편리성과 같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될 때 절정 경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 브랜딩이라는 방법으로 마케팅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 브랜딩, 절정 경험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길모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식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투명한 진실을 원한다. 즉 고객의 이 경험 브랜딩에는 가장 중요한, 즉 고객이 진실하게 느끼는 이런 철학과 브랜드와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치로 구현해 줄 때 고객은 그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에나 밀러, 이분이 뉴욕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파파라치한테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든 쇼핑백에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로고가 선명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아모레 퍼시픽에서 운영하고 있는 뷰티 갤러리 앤 스파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후에 나오다가 찍힌 거예요. 밑에 있는 사진에는 그 유명한 브룩 실즈라는 배우입니다. LA에 있는 한인 마트에서 고추장과 관련되는 한식 제품들을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시 파파라치가 찍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광고기획사에서 돈을 주고 연출한 사진입니다. 자, 과연 고객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어느 게 진정한 내용이고 어느 게 가식적인 내용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도구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키엘은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 원래 약국에서 출발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약국의 전통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승화시켜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현재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품은 내추럴한 성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는 제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매장에서는 샘플 서비스로, 실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보문고는 어떨까요? 교보문고에서는 원래 이러한 책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게 하자는 컨셉으로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뉴질랜드의 땅속에 파묻혀 있던 5만 년 전의 나무를 구했습니다. 바로 카우리, 이 나무를 갖고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100여 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여기는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파는 서점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같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즉 찾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절정 경험을 추구하는 이런 브랜드는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본질과 거기에 대한 약속과 거기에 대한 브랜드의 경험을 제공해 줄 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절정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정 경험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경험 브랜딩으로 절정 경험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해 준다면 우리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